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보면서 같이 고민해보고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조금 마음이 아픈 주제예요. 제목, 사기꾼 주식 전문가에게 속았습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인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사연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공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평생 농사짓고 살았던 사람이라 주식이란 걸 몰랐던 까막눈입니다. 상경한 친구놈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민은행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계좌를 만들고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 익은 기업들도 사보고 네이버 검색해서 종목 토론실도 들어가보고 거기에 올라오는 카톡방도 들어가보고 했습니다. 주식만 시작하면 개나 소나 다 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매일 오후에 이 종목 사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다음날 궁금해서 쳐다보면 올라가 있고 또 궁금해서 쳐다보면 올라가 있고 진짜 점쟁이인가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어 700만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니 사기꾼이더군요. 경찰서도 찾아가서 고발하고 난리를 쳤지만 6달 문자 몇 통 받고 700만원에서 300만원인가 정도 건졌습니다. 손실은 더 어마어마하고요.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염승환이가 문자를 보내더니, 이 염승환이라는 분은 유튜버 하시는 분이시지? 저 염승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주식 유튜버 있는데, 염승환이가 문자를 보내더니 종목을 추천해준다길래 또 400만원을 주고 가입을 했습니다. 네,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마 염승환이 이름을 사칭을 해서 문자를 보낸 거야. 그때부터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하고 수익률을 변호사가 확인했다는 곳에도 속고, 얼마는 안 됩니다. 150 정도 가입비. 우리는 1년에 100만원 받는. 그냥 계속 속다 보니 이제 계좌는 개판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도 어마어마하지만 종목도 뭔 종목인지도 모르겠는 종목들이 30개가 넘습니다. 용재님, 저는 사기꾼 새끼들한테는 호구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종목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 또 도와줄 사람이 없나 참는 제가 싫습니다. 용재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시니 꼭 제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글을 올려주셨어. 자, 참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지 난감하긴 한데, 하도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난감하긴 한데 하나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현재 이 바닥에서, 이 바닥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 뭐 저번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증권정보업이라 그래. 나도 뭐 물론 증권정보업을 하고 있고, 이 증권정보업이라는 거는 정확한 말로 하게 되면 유사투자자문업체. 이 유사투자자문업체라는 거는 금감원에 신고만 하고 등록이 되면 끝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요건이 따로 필요 없는 거야. 무슨 자격요건이 있어가지고 이 자격요건을 충족을 시켜서 금감원에서 허락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거는 그냥 금융감독원의 요건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을 하고 거기서 그냥 금감원에서 등록을 해주게 되면 바로 영업을 할 수가 있어. 네. 이런 이제 하는 업체를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하는데, 이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무래도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보니 너도 나도 사기를 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과 같은 사연을 직접 경험하고 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런 애들이 하는 업체들이 하는 유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로 어떠한 유형이냐면 문자가 많이 날라와. 본인의 핸드폰으로, 나의 핸드폰으로 어마어마한 문자 와. 나에게도 문자가 오는 판국인데, 나에게도 주식 정말 잘 가는 종목이 있고 하니까 광고 문자가 날라오는 판국인데,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겠지. 어디서 전화번호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문자로 오게 되는 거는 다 믿고 걸으면 돼. 뭐 몇백 프로 뭐 가는 종목이 있다, 뭐 급등 뭐 종목이 있다 등등, 그런 것들은 없어. 내가 누차 말하지만 특히 얘네들이 작업을 치는 유형이, 가장 보편화된 사기의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문자로 보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시간 외에서 상한가라는 건 뭐냐면, 정규장은 3시 반에 종료가 돼. 그러면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 외에 거래가 열려. 이거는 정규장은 아니야. 시간 외의 거래라 그래서 시간 내에서 종목들이 거래가 돼. 그건 다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투자자들 중에, 개인 투자자들. 시간의 거래란 말을 몰라. 시간에서는 상한가 갈 수 있는 게 9%까지. 그걸 우리는 이제 시간의 상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들은 대충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장 종료, 정규장 3시 반 이후에 끝나고 나서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계약 공시가 뜬다든지, 어디 M&A 뉴스가 뜬다든지, 기업에 있어서 호재성 뉴스가 정규장이 끝나고 나면 4시에 6시 사이에 나오게 되면 갑자기 시간 내에서 매수 물량이 올라가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누구나 볼 수가 있어. 나도 볼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찾아보면 나와. 시간의 거래 찾아보면 시간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누구나 다 검색이 돼. 근데 시간의 거래를 모르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시간의 거래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들은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 아침에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냥 슈팅이 나오는 거야. 보통 갭 상승이 뭐 10%, 15%, 20% 뜨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을 6시 이후에, 절대 6시 이전에는 문자를 못 보내. 왜냐? 6시에 시간의 거래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결과가 나오니까. 6시 넘어서 6시 한 보통 10분에서 7시 사이에 그런 문자들이 집중해서 많이 보내죠. 그래갖고 이 종목 우리 VIP들이 우리 미리 선취매를 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냐 봐라. 그러면 아침에 보게 되면 다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시간이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니까. 아침에 무조건 거의 갭 상승 시작해서 슈팅이 나와. 근데 순진한 개인 초보자들은 그런 거를 모르니까, 방금 이 사연 주신 분 것처럼 다음날 봤더니 어제 말한 그 업체에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 거기에 낚여가지고 이제 가입을 한다는 거지. 내 단언컨대 말하는 건데, 내일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매매법이란 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들을 다 뽑아놔. 아, 이건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올라갈 것 같은데야. 뭔 말인지 얘기하지? 네. 올라갈 것 같은데야. 100% 올라가는 건 없어. 근데 시간의 상한가들은 거의 100%가. 왜?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절대 어떠한 종목을 어떠한 특정한 날짜에 잡아가지고 이게 오늘 올라간다라는 매매법이라는 거는 존재하질 않아. 내부자 정보 거래를 통해서 다음날 뉴스가 몇 시에 나갈 거고, 무슨 그게 그런 게 없지 않는 이상, 공식적인 자료와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날짜에 올라갈 거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갖고 매매를 오늘 저녁에 다 사세요, 내일 아침에 올라갈 겁니다, 이러한 종목이라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사연에도 있었지만, 이 사연에서 거론된 분은 이제 염승환 그 분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사연이 거론이 됐는데, 사칭도 굉장히 많아. 하물며 나도 우리 AP투자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칭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이름도 사칭해서 하니까. 근데 사칭을 해서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공식적으로 회사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회사 전화번호로만 무조건 전화해라. 회사로 전화해서 궁금하거나 뭐 하겠으면 직접 물어보고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셔라 하잖아. 근데 몇 차례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 유튜버, 잘 나가는 친구들, 유튜버들 보게 되면 다 사칭당하고 있어. 바글바글해. 자,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지만, 우리 특히 증권정보업계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대1 종목 상담은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1대1 종목 상담 절대 안 되고, 자, 두 번째로 남의 돈을 내가 맡아서 운영을 하면 절대 안 돼. 이건 투자 1위법이라서 정말 크게 걸리는 법이야. 남의 돈을 임의로 내가 맡아서 운영을 하면 안 돼. 남의 자산을 내가 맡아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내 목소리 한 번 안 들어보고 전화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안녕하세요, 저 김용재예요, 이런 식으로 낚여가지고 이 사람한테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하더라고. 아, 제가 맡아서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내가 직접 우리 회사로 전화를 해서 하는 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절대 사칭 정말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 그거 항상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자, 사연 신청은 이 밑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 주식업체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제시를 많이 해. 우리가 지금 뭐 작전주를 들어가고 있다, 세력주를 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이만한 지금 개미 군단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다 집어넣어갖고 한 석 달 안에 이 종목을 300% 400% 만들 거다. 차라리 로또 번호 알려달라 그래. 그게 더 빨라. 그런 건 없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특히 우리 주식 초보자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이해는 가. 왜 지금 이런 게 성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낚이는 거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야. 낚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아, 이게 먹히네 라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만큼 걸려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안 당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순간에도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잖아. 맞아요. 알게 모르게 당한 거라니까. 사람이 가장 방심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야.
내가 어떠한 종목을 샀는데 내 개인 매매로 이미 돈이 많이 깨졌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1억 매매를 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2천만 원 남았는데 이런 전화와 이런 문자를 받아. 이 종목 해갖고 300% 3배 간다 그런다면 2천만 원 가지고 다 집어넣으면 3배면 얼마야? 6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원금 복구를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희망. 사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많이 당해. 근데 애석한 일이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매매라는 거는 내가 이미 1억에서 2천만 원까지 밖에 안 남아서 2천만 원 밖에 남았다. 근데 2천만 원으로 하나의 종목을 몰빵 터서 단시간 내에 복구를 한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이게 주식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잃어버릴 때는 정말 쉽게 이렇게 빠지는데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꿈꾼단 말이야, 사람은.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돼. 빠지고 나서 회복하는데 이렇게 걸려.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야. 근데 그거를 단기간 내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주어진 물은 담을 수가 없어. 그럼 닦아내야 될 거잖아. 그러면 그걸 천천히 닦아내야지. 주어진 물을 어떻게 다 담을 생각을 해. 그래서 애석하지만 주식의 현실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도 주식할 때 종목 하나 고르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항상 매매 전략을 짜고 계획을 사고 하는 게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뭐가 있냐면 한 가지 특징이 또 가입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 가입비가 비싸.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 원 받잖아. 근데 작게는 뭐 1년에 뭐 10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게 더 웃긴 건 투자금에 따라서 또 가입비가 바뀌어요. 영사원이 전화를 와. 그래갖고 내가 뭐 투자금 얼마 하세요? 그러면 10억이에요. 그러면 이미 10억이라고 했을 때부터 가입비가 올라갔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투자금 한 2천 있어요. 그럼 가입비가 낮춰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야? 사기야, 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한 것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조심을 좀 하세요.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아직 이러한 일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또 하시면서 의심을 하시고 진행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미 벌어진 분은 종목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해, 이분이. 종목들이 30개가 넘으면. 근데 이거에 대한 코멘트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이분의 종목 상태도 모르고 수익률과 손실률 자체도 내가 계좌를 안 봐서 모르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모든 사람들의 계좌가 다 다르고 종목들이 다 다르고 들어가는 금액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가 어드바이스는 이분의 한정에 맞춰가지고 해줄 수는 없어. 보통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내가 언급을 하고 있거든. 그 영상이 있어. 모든 종목들이 손실 죽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갖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 그거를 여기 위에다 올려줘. 여기 올려드릴게요. 이쪽이야? 이쪽 영상을 좀 봐주시면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좀 보면서 절대 한 방에 복구라는 건 없습니다. 한 방에 복구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주식이라는 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첫 단추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돼? 다 밑에 어그라지지. 네. 그래서 주식이 무서운 거야. 이걸 다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밑에서부터 풀어갖고 천천히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다 단추를 뜯어버린다? 죽는 거잖아. 이해 가지? 네. 한번 단추가 잘못 깨지면 밑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풀어야 돼. 근데 그거를 한 방에 하려고 하는 매매법이란 거는 없단 말이야. 좀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가슴 아픈 사연이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 이런 업체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낚이려고,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하는 수많은 미끼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탈라요. 아시겠죠? 항상 조심하시고 사칭 조심하시고 종목을 하나 살 때도 항상 조심하게 사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래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기꾼 주식 전문가에게 속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 그리고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행운이란 건 없다. 야, 로또 다음 주에 내가 번호 5개 찍어줄게. 1등 갈 거야. 1등 될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투자금이 쫓기고 쫓겨서 정말 감성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이성은 있습니다. 찾으세요. 저 또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개인 매매하면서 겪어봤었기 때문에 누군 깡통 안 차봤나? 나도 깡통 차봤어요. 깡통을 몇 번 차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세상에 거저는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니까 다음부터라도 조심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또 같이 만나도록 하여 안녕. 자, 사연 신청은 이 밑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